자, 이번에는 자랑 좀 해주세요. 그동안 의정 활동 가운데 기억에 남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뭔가 이걸 극복해서 이뤄낸 대표적인 그런 활동으로 뭐가 기억나세요? 아까 뭐 고도 제한? 예, 고도 제한입니다. 예. 고도 제한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성남시가 이 서울공항 때문에 이 옛날에 12m 앞 이 건축물이 12m까지밖에 못 올라갔습니다. 비행 안전구역 때문에. 그래서 성호시장, 아까 우리 회장님 오창수 회장님 오셨던데 계시나 모르겠는데, 성호시장도 정말 재개발 재건축을 하려면 층수가 올라가야 그렇죠. 건축비가 빠지지 않습니까? 또 신흥주공에도 마찬가지고, 또 태평동에 개나리 연립이라고 있었어요 예전에. 4층짜리인가 그런데 이게 오래돼서 금이 가고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4층을 헐고 4층밖에 못 쳐요. 또 더 못 쳐요 이게 고도 제한 때문에. 그러면 건축비를 그대로 세대수가 그대로 똑같이 나오니까 이 건축비가 살고 있는 주민 부담인데 서민들이 어떻게 또 건축비를 생으로 이걸 냅니까? 이거 못하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금이 가고 위험한 집에서 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심각성을 제가 깨닫고 이제 성남의 72개 단체, 모든 단체 성남 상공에서부터 다 모아가지고 이제 제가 집행위원장을 했습니다. 1998년 10월 29일인가. 근데 구 상공에서 있죠, 저 중앙동 거기에 지하에서 제가 이제 결성식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러고서 이제 해보니까 이건 공항 문제 때문이기 때문에 이 완화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법을 바꾸거나 정부의 큰 정책으로 가야 되는데 성남 시민단체들이 뭐 나선다고 쉽게 되는 일이 아니어서, 그래서 공항에 가서 병원 치료하다 말고 환자가 좀 끊어지면 대기실에 환자가 잠깐 안 보이면 나가서 택시 하시는 분들도 오셨을 텐데 또 택시가 또 일렬로 줄 쫙 서고 승용차를 끌고 서울공항까지 성남구시청에서 대구하러 가는 거예요. 일렬로 쫙. 그래야 많아 보이니까. 그래서 가서 서울공항 K16 기지 앞에서 또 고도제한 철폐하라 이러면서 또 싸우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한번 완화가 됐죠. 45m, 15층까지 질 수 있도록. 근데 15층 가지고도 이게 사업성이 안 나와서 재개발 재건축이 원활하게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이 됐죠. 되고서 2008년도인가 제가 군사시설 및 군사시설보호법을 개정안을 내가지고 차폐이론, 그러니까 영장산이 우리 성남에서 높죠, 그렇죠? 구시가에서 영장선에서 이렇게 높은 자연지형물에서 공항까지 활주로까지 선을 거서 그 안에만 안 넘어가면 차폐이론. 그런 것이 이제 이렇게 반영이 돼가지고 고도 제한이 완화가 됐죠. 2차. 1차는 제가 시민운동할 때, 2차는 국회의원이 돼서. 그래서 지금은 뭐 20층, 30층 뭐 신동아 저 신흥동에 신동아 뭐 지금 성호시장도 지금 25층에 올라간다고 그러죠. 다 이제 고도 제한 없이 없는 건 아니지만 얼마큼 이게 다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 굉장히 어려웠고요. 기타 또 어려운 게 재개발인데, 재개발에서 우리 주민 부담을 낮춰야 돼요. 서민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법을 몇 차례 발의를 해서 결국 통과됐는데, 도시형세민이 집단 이주한 지역에 재개발을 할 때는 그 재개발 구역 안에 공유지, 시유지 같은 것들이 있을 때는 그 땅을 그 구역 주민에게 무상으로 양해하도록. 근데 그거를 제가 몇 차례 발의했다가 드디어 2016년 1월 8일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 시유지를 그래서 의정부에서도 있지만 중일구역 있죠. 금광 1구역, 신흥 2구역, 이 세 군데가 지금 재개발 시행인데 그때 거기에 맞물려 가지고 혜택을 받게 됐어요. 적용이 돼서 금강 1동은 그 당시로 한 50억, 그리고 중일구역이 시유지가 많습니다. 그 안에 거기 한 110억 정도, 그리고 신흥 2구역이 한 80억 정도 해서 그 시유지가 무상으로 주민조합에 가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법을 여러 차례 발의해서 아주 정부가 반대하는 걸 계속 했더니 명분이 있으면 또 옳은 내용이면 당장 반대 세력이 있어도 결국은 되더라. 이걸 제가 아주 많이 느꼈습니다. 아주
하셨겠네요. 저기 있네요. 예. 네. 여기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성남 이 본시가지에서 이 전국적인 건 아니고요. 도시형 세민이 집단 이주에서 형성된 기반시설이 노후화되고 약한 그런 동네에 적용되는 거예요. 성남 같은데.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태평동, 뭐 상대원, 삼구역, 일산구역 등등등 재개발이 된다면 그런 데도 똑같이 안에 있는 은행일동도 마찬가지예요. 그 행복주택 짓는다는 자리 그걸 그냥 놔두면 나중에 은행일동 재개발하면 쉬우지가 네. 중있게 됩니다. 굉장히 이득이 돼요. 그래서 그런 전체적으로 생각을 적용한다. 네. 그 지역사회 우리 중원 구민 여러분들을 위해서 뭐 여러 활동을 여기 이제 적어주셨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 고도 제한 말고 한 두 가지 정도 더 자랑하실 게 있으면 좀 말씀해 네, 주시죠. 제가 2012년도 국회의원 선거 떨어졌습니다. 뜻하지 않게 야권 연대에서 이제 그 당시에 통진당 후보에게 낙선을 했는데 낙선하고 나니까 이제 백수가 됐지 않습니까? 요즘 말로 백수가 됐는데 이제 벌어놓은 게 없으니까 이 깎아보더라고요. 집에서 이제 뭐 목욕탕에서 쓰는 연수기, 웅진, 월 2만 원, 월세 되는 거 임대료 이런 거 저희 집사람이 다 끊었어요. 2만 원짜리 뭐 주스 매일 갖다 주는 거 뭐 한 달에 뭐 5만 원짜리도 끊고 우리 절약하는 수밖에 없어요. 돈이 없고 딸들은 대학생이었고 그때 그래서 야 이거 큰일 났다 싶어서 대비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근데 이제 낙선하고 난 다음에 집으로 건강보험료 고지서가 날라왔어요. 지로로 보니까 15만 원인가 몇만 원 되더라고요. 제가 은행주공에 28평 아파트 살고 있었는데 대출을 많이 받았어요. 집값의 한 60%를 신한은행에서 받아서 이자 내고 살고 있는데 그 대출금까지 포함해서 재산으로 인정을 하고 거기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이제 의문이 됐어요. 그건 좀 네, 그렇죠. 대출금을 왜 하냐 그래서 1588 해가지고 저 건강보험공단에 지로용지에 써 있는 전화를 보고 국회의원도 아니니까 그리고 시킬 사람도 없고 전화 제가 직접 걸어서 상담원한테 야, 내가 대출금이 이렇게 많은데 2억 3천이 대출이고 나머지 3억 9천 총 가격에서 2억 3천이 대출이었어요. 그러면 근데 이거를 다 3억 9천으로 가격을 보고 집값을 계산하고 왜 매기냐 그랬더니 그런 민원이 전국에서 많이 들어온대요. 상담을 나갔어요. 아 이게 문제가 느꼈다가 2015년도에 제가 보궐선거로 들어갔잖아요. 보궐선거 들어가서 그 개정 법안을 냈어요. 국민건강보험법에 전세나 자기 집 살 때 소유할 때 대출금을 받으면 대출금을 제외한 것만 재산으로 인정을 해서 거기에 건강보험료 부과를 해라. 그랬더니 그때 1년밖에 안 됐어요. 이제 임기가 보궐로 들어와서 1년 동안 했는데 안 돼가지고 이게 통과가 안 됐습니다. 임기 만료 폐기됐어요. 네. 정부는 반대합니다. 건강보험료 수익이 줄어드니까 대출받은 사람이 전국에 뭐 얼마나 많았겠어요? 줄어들어서 제가 2016년도에 1년 만에 또 국회 요번 이제 회기죠. 요번 저 대수인데 20대 들어가서 법안을 또 냈어요. 그래서 그게 3년 만에 요번 10월 31일 날 지난 한 2달 반 전에 그 대출금을 제외하고 건강보험료 매기도록 하는 그게 본회의까지 다 통과가 됐습니다. 네. 아주 저는 불쾌해요. 아주. 대단하시네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도 아니실 때 그걸 관철을 시킨 거예요. 국회의원 아, 물론 때 아닌데 문제의식을 느껴서 그다음에 되신 내고서 다음에. 법안을 내서 안 됐는데 또 들어가서 또 내서 결국 통과가 됐죠. 네, 대단합니다. 자, 또 뭐 업적들이 많은데 지금 더 좀 얘기 좀 해보세요. 이 뭐 성남 보호 관철소 이전, 예. 하수종말 철 이전, 행복주택 부지 보유. 제가 국회의원을 좀 몇 년 하다 보니까 네. 이 뭐 솔직히 뭐 말씀드릴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도 해놓고도 잊어버린 것도 많고. 네, 그런데 우선 이제 그 야탑동에 보호관찰소가 들어온다고 그래서 야탑동의 그 분당의 주민들이 많이 반대를 해가지고 그게 못 들어오게 됐죠. 그랬다가 이게 가련동이라고 중원구에 가련동 저 서쪽으로 주택이 많지 않은데 외진 곳으로 또 보호관찰소가 들어온대요. 보호관찰소는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범죄자들이 이제 출소 후에 이제 자기 점검을 받는 거예요. 가서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이상 없다, 나쁜 짓 안 하고 산다 뭐 이런 식인데 그게
범죄자들이 거기 온다는 거예요. 가련동에 한 달에 한 번씩 드나들면 이게 뭐 몇천 명이 왔다 갔다 하게 되죠. 주민들이 반대죠. 제가 지금 마침 그때 국회의원이 아닐 때 또 주민들하고 같이 함께 그 이제 반대 또 시청 앞에 가서 안 된다라고 또 같이 또 집회도 했고 또 국회의원이 보고로 돼서 법무장관한테 제가 예결특위위원으로서 그거 안 된다라고 또 지적을 해가지고 그 좌절을 시켰죠. 못 들어오게. 현재는 성남시청 지하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외진데 있으면 안 되거든요. 공공장소에 이렇게 있어야지. 없앨 수는 없고 뭐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저 복정동에 있는 하수도마을처리장 있죠. 그게 또 모란 쪽으로 온대요. 근데 우리 또 모란 또 성남동 주민들이 반대가 또 있었죠. 또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또 나서서 그 모란 이전 반대 투쟁을 또 여기 사진에도 있지만 그러게요. 네, 여기 또, 네. 또 서명 받고 한참 했어요. 그래서 저도 부산시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여튼 우리 중원구를 얕잡아보고 들어오려고 하는 좀 딴 데서 반대들은 우리 동네 들어오는 거 우리는 동남 거죠. 우리가 같은 거 들어오는 동네야 반대를 열어있죠. 네. 그리고 네. 사기막골에 또 이제 그 남한선 그 관통하는 터널이 있어요. 거기에 또 한풍구가 이제 3km마다 하나씩 한풍구가 생기는데 그게 매번 한풍구가 돌아가면 아니면 이제 화재 나거나 터널 안에서 그럴 때 이제 가동이 되긴 하는데 이게 또 사기막골 또 주택가 위에 또 딱 또 생긴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것도 해가지고 이제 또 도로공사 불러다가 또 국회로 또 뭐라고 항의도 하고 민주하고 그건 아직 결정이 안 났어요. 그리고 네. 은행 1등 오신 분 계시죠? 행복주택. 행복주택 그것도 저 그 좁은 동네에다가 그걸 지면은 도로도 그냥 2차선 도로 아주 안 좋은데 그걸 또 제가 또 그건 LH죠. LH로 불러다가 해서 그건 보류 시켰어요. 보류인데 사실상 취소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보류해서 은행 1등으로 안 들어오게 알겠습니다. 네, 뭐 굉장히 많은데. 네. 그러니까 그 우리 성남시 중원구를 얕잡아 보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우리 중원구가요.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우리 중원구 주민들이 그동안 재개발하고 글쎄요. 하는데도 큰 대모 한 번 없었어요. 아, 주민들이 딴 데 서울에 옛날에 삼도동 이런 데뭐 재개발하면 뭐 가스통 가지고 뭐 막 그냥 용산 또 재개발했잖아요. 용산. 그거 뭐 난리 나고 그러는데 여기는 뭐 철거민연합회인가요? 서울 전국에 다니면서 이렇게 철거민들 막 도와준다고 하면서 선동하는 그런 데가 와도 여기는 안 됐대요. 여기 참 주민들께서 온순하시다니. 예, 그러니까 굉장히 온건하세요. 그리고 힘들게 너무 평소 생활하셔서 그런지 아유 우리 집값이 왜 1억 5천밖에 안 돼, 2억밖에 안 돼, 이러고 한탄을 하실지언정 그 행동으로 데모하고 이러는데 잘 안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순하세요. 그래서 이런 착하고 순하고 먹고 살기 바빠서 일밖에 모르고 평생을 어려운 지역에 살아오신 분들이 사실은 중원구에 여기 얕잡아보고 순하다고 그래 뭐 저쪽에 갔다 뭐 이렇게 해서 우리 중원구에 그렇게 들어와서는 안 되겠다. 그걸 하려면 우리 성남시 전체는 전체로 행복주택도 은행 일동 말고 우리 성남시에 좀 이렇게 빈 땅이 많은 데가 많아요 이렇게. 그런데 충분히 알아보고 그런 데다가 행복주택은 나쁜 게 아닙니다. 좋은 겁니다. 청년들 임대주택 좋은 거에 꼭 필요한 거예요. 그걸 많이 짓자고 하는 게 제 뜻이에요. 그렇지만 질 때다 줘야지 그 은행동 비좁은데 교통 문제, 그 주거환경 문제 열악한데 거기다 갖다가 또 400세대를 갖다 둔다는 거는 이건 동네를 아주 주민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그때 은행동 주민들이 모처럼 모여서 걸기를 했어요. 한 1000명 가까이 은행동 1동 주민도 얼마 안 되는데 동사무소에 막 모여서 밤에 일 갔다 오시는 거 낮에는 또 못해요. 전부 이 노동하고 일 다니시는 분이 많아서 저도 거기 껴가지고 또 안 된다고 저도 이제 막 앞장섰는데 그러니까 중원구를 결코 가난하고 힘없고 온순한 분들이 사신다고 여기를 우습게 보면 안 된다 이거죠. 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와, 진짜 이 와닿는 말씀입니다. 네. 자, 이제 또 다른 주제로 잠깐 넘어가 볼까요? 네. 대신 시간이 좀 많이 지체돼서 조금만 짧게 답변해 주시면. 네. 자, 이 페이스북이나 신문 인터뷰 보면 우리 심 의원님 정치권에 대한 쓴소리로 뭐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 같은 당 안에서도 어떻게 보면 야, 이런 얘기도 돼?
하는 걱정이 있는데 왜 그렇게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초선 재단할 때는 좀 정치를 잘 모르고 의사하고 또 사회운동에 했던 사람으로서 또 정치도 거기 판대로 또 뭐가 좀 노하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좀 초재선 때 제가 쓴소리는 크게 안 했어요. 정책, 또 지역구 뭐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또 자유한국당이 그 대통령께서 탄핵도 당하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당이 어려워졌어요. 근데 어려워진 그 큰 원인이 계파 싸움들이죠. 서로 그 당 안에서 서로 싸우고 그러다 대통령까지 탄핵당하고 그리고 지지율도 뭐 참 예전에 홍준표 대통령 나왔을 때 10%도 안 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어려운데 그저 거기서 또 싸우고 자기 뭐 팝을 지어서 자기들이 잘났다고 하는 네. 그런 것들을 제가 정말 깨고 싶어서 저는 계파가 없었어요. 그래서 야, 너희들 이놈들아 잘못된 거다 그거 그러지 말아라. 그리고 당대표 선거도 나왔어요. 되지 않을 거면서도 제가 목소리 내기 위해서 제가 몇 천만 원 돈 쓰면서 돈도 없는데 통장 탁탁 털어가지고 우리 동생 와 있는데요. 우리 저 동생 딸 있어요. 저 조카. 걔가 천만 원까지 꽂았어요 또. 아이고. 저 외삼촌 돈 없는 거 가지고 그래서 오늘 그거 모아서 우리 남동생 좋아하시는 남동생한테 이거 보고 제 통장 털고 해서 이 당대표 나오려면 8천만 원을 이 당에 기탁을 해야 돼요. 아 그래. 당선되면 떨어지는 걸 못 찾아요. 아 그래. 8천이 뭐 얼마나 큰 돈이에요. 와. 근데 제가 이 정도 희생을 한다, 희생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계파 없애자, 우리가 좀 개혁적으로 국민들 눈높이에 맞게 나가자 하면서 제가 외치고 떠들고 그래서 당대표는 안 돼, 떨어졌는데 근데 제가 그래서 당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런 또 사선 국회의원으로서 책임감이 있다. 이거 조용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뭐 믿게 보여서 뭐 당대표한테 공천을 받든 말든 저는 할 얘기는 하고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당이 잘 되고자 하는 취지에서 좀 쓴소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멋있어요. 네, 근데 그러니까 그 당대표에 나가려면 일단 8천만 원을 무조건 내야 되는 거죠. 해야 돼요. 후원의 돈으로 내면 안 되는 거는 자기 돈으로 내야 돼요. 또 후원의 돈으로 안 돼요. 그걸 등록하고서 후원회를 이제 경선 후보 후원회를 만들어서 다른 걸 쓰죠. 뭐 홍보를 만들고 문자 보내는 비용. 이야, 그런 애로가 있으셨구나. 네, 아무튼 너무 멋지세요. 자, 예산 이야기 좀 여쭤볼게요. 지역 예산에 대한 노력 좀 설명해 주시죠. 네. 학교 체육관 건립 네. 이런 쪽 이야기. 제가 뭐 예산을 국회의원을 여러 번 했으니까요. 이것도 뭐 되게 많아요. 이것저것 뭐 근데 우선 큰 걸 요즘 거 하면요. 네. 앞에서는 안 보이시죠? 제가 이번 20대 국회 때는 학교 쪽에 신경을 많이 썼어요. 특히. 그래서 미세먼지가 이제 요즘 들어서 많이 이슈가 됐잖아요. 그래서 실내 체육관을 초등학교 어린아이들 마음껏 뛰어놀게 해주자 해서 뭐 상대원초는 이미 완공이 돼서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요 위에 거는 국비입니다. 제1초, 은행초, 석중원초, 검단초, 중앙초 이렇게 해서 6개 학교죠. 그래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데도 있고 앞으로 할 것 확정된 게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또 학교 시설, 노후화된 학교들의 화장실 보수라든가 내일초, 성남중, 하원초, 중앙초, 계단복도, 개보수, 중부초에서 이런 것들을 올해 아니라 20대 국회 요번 임기 때 학교 쪽으로 좀 신경을 많이 써서 우리 중원구에 초등학교들이 체육관이 많이 생겼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또 뭐 금강이동에서 오신 분 계시죠? 금강이동에 한가운데 그 속에 중원 어린이 도서관 있죠. 거기에 제가 국회의원 처음 돼서 2005년도에 보궐로 돼가지고 들어가서 어린이 도서관 성남시에다가 내가 얘기를 듣기 위원이니 소위 쪽지 예산 좀 가져올 테니까 뭐 좀 필요한 거 얘기해라. 그래서 금강이동에 어린이 도서관 그걸 짓기로 해가지고 제가 이제 얘기를 통해서 그 쪽지 예산 있죠. 그 상임위에서 올라온 것도 아닌데 그냥 해가지고 저거를 이제 총 예산 192억짜리 국비 27억 가져와서 어린이 도서관. 이게 사용이 그 동네 너무 속에 들어가 있어서 아는 분은 알지만 딴 동네에서 많이 이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좀 딴 동네도 저게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리고 은행동 청소년 문화지 도촌 이게 다 오는 이게 되게 많아서 우리가 하면 시간 많이 가요.
예, 쭉쭉 넘기죠. 요거 그리고 자볼드라고 있죠, 분당에. 자볼드도 예산 완전히 딴 데로 뺏기고 2천억 가량 되는 예산을 제가 환경노동위원회 노동부 국책사업이랑 마침 제가 예산도 소위위원회였어요. 그래가지고 딱 지켜서 그 지어지게 됐죠. 그리고 자볼도 1990도 상경공단 활성화 사업, 지역난방은 제가 보궐선거 당선 2015년도에 딱 되고서 지역난방공사 사장이 김성애 전 국회의원이었어요. 잘 알아야죠. 나이도 동갑이고 얼른 뛰어갔죠. 당선되고 15일 만인가. 그래가지고 우리 지역난방 성남시하고 돈을 누가 내느냐 문제 때문에 서로 진행이 안 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지역난방공사에서 좀 해줘라. 그래서 거기서 하기로 오케이 해가지고 303억 예산 들여서 우리 하계원서부터 모란에 가합장이 있습니다. 다 완공된 나무를 짓고 있고 거기서 하대원 거쳐서 상대원 고개 대원 터널 사거리, 상대원 고개, 공단 오거리, 대원 반대 오거리, 신흥주공 쪽으로 이렇게 쭉 넘어가요. 그래서 나머지 가지를 치게 되죠. 지역난방공사가 우리 구시가지에 본시가지 두 겁니다. 또 연료비가 굉장히 떨어지죠. 공사 거의 끝났어요. 네. 네, 시립병원은 한 말씀으로 저희 3월달에 오픈합니다. 저게. 근데 저게 저하기가 어려웠어요. 한 말씀으로. 왜냐? 분당 쪽에 시의원들이 많았어요. 예전에 저거 예산 결정할 때. 근데 분당의 시의원분들이나 여기 계시지만 분당의 국회의원, 임태의원, 고은길 의원 이 두 분이 그때 계실 텐데 이분들은 성남 구시가지의 시립병원을 별로 원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분당에 좋은 큰 병원들 많잖아요. 분당서울대, 차병원, 재생병원, 구시가지가 금방 거기서 같은 시내에 있는데 거기 구시가지에 적자 많이 나는 시립병원을 짓느냐? 그건 반대가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두 분 국회의원들을 우선 설득을 했어요. 우리 박영애 의원님 가셨나? 그분께도 제가 전화 걸고 그랬습니다. 그때 문화복지위원회가 담당 위원회가 그 국회의원 두 분한테 제가 서울대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서울특별시립병원 보라매 공원에 있죠, 대방동에. 그것처럼 하면 의료 서비스 질도 굉장히 좋고 서울대병원 같이 돼요. 그리고 시립이니까 싸고, 야, 그런 최고의 병원을 서울대에서 위탁한댔더라. 그래서 제가 그랬더니 그분들이 단순 시립병원이 아니고 위탁해서 서울대병원 같은 데서 한다면 그렇다면 좋다. 그래서 그쪽이 쫙 돌아가가지고 예산이 넘으면 조례 내는 게 이제 다 순조롭게 통과돼서 저게 된 겁니다, 사실. 문제는 서울대병원 위탁을 제가 그렇게 주장을 했고 여러 가지 법률 개정도 하고 했는데 저게 이재명 시장 때 그때는 시의원이 이제 민주당이 더 많았어요. 그동안에 대통령을 또 바꿔가지고 시에서 직영하게끔 됐어요, 지금. 그래서 시에서 직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의사들을 시에 다 뽑아야 돼요, 일일이 다. 직원들을. 그 의사들이 대학 교수들이 오나요? 그러니까, 물론 은퇴한 사람도 오고 그러겠지만, 의료질이 대학병원에서 하는 것만큼은 안 되지 않겠나. 시설은 좋지만, 최신 기계에 다 있지만, 중요한 게 병원은 의사의 실력 아닙니까? 의사의 그게 제일 중요한데, 그게 좀 걱정이 돼요. 그럼 적자도 굉장히 많이 나고 주민의 만족도가 얼마나 될까? 뇌수술, 심장수술, 어려운 수술들을 과연 저기서 충분히 해낼까? 이런 걱정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정말 기왕 하기로 한 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종합스포츠센터 여러분 종합운동장 가신 분 있죠? 네. 그거 제가 한 거예요. 제가 여기서 거짓말하면 민주당에서 누가 말하실 수도 있어요. 저 이거 거짓말하면 허위사실 유포로요. 완전히 선거 요번 총선에 그냥 아웃됩니다. 제가 자신 있게 저거는 2008년 제가 재선 도전할 때 그때 제가 총선 공약으로 딱 걸었습니다. 저 성남동 종합운동장 쪽에 스포츠 타운을 만들겠다. 우선 센터로 하겠다 해서 저 공약을 걸어가지고 그때 다행히 이명박 대통령 시절이었어요. 제가 이제 정조위원장도 하고 그래서 당시에 맹영규 행안부 장관이 있어요. 중앙 투입자 심사 저 액수가 커서 지원을 받아야 돼요. 국비 지원 없이 성남시 혼자 못해요. 그래서 제가 맹영규 장관한테 부탁을 하고 친해요. 형님 하면서 그 통과되게 해달라. 그리고 또 나중에 이달곤 장관한테 그다음 맹영규 장관인가 두 분한테 다 바뀌었어요, 그 자리에.
그래가지고 투용자 심사를 통과된 거예요. 저게 안 되는 건데 왜냐면 성남에 돈이 많은 도시라고 봐요. 중앙에서 돈이 많은 도시인데 뭐 복지 예산 이런 것도 아니고 뭐 스포츠센터 짓는데 뭐 꼭 있어야 되냐, 그 국비로 지원을 해야 되냐 하면서 부정적이었어요. 이게 부결되는 건데 보류됐다가 통과되는데 제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네요. 병원에서 스포츠센터까지. 아 정말 그 많은 일을 하셨네요, 우리 희원님. 자 이제는 시간 관계상 조금 더 좀 줄여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이야기보다도 사실은 이제 우리 방청객분 질문을 좀 받는 순서인데요. 이게 원래 좀 여러분 의견을 여쭤봐야 하는데 시간 관계상 딱 두 분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질문을 하셨는데 요거 한번 볼까요? 안길숙님이 질문을 해주셨어요. 요게 질문이 뭐냐면 지하철이 도대체 언제 들어오나요? 이거 정말 중요한 질문인데. 아주 제일 중요한 문제죠, 그렇죠? 많은 분들이 관련이 있고, 제가 지하철은 현재 우리 성남에 중원구 관련해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사 3호선 신사역에서 위례에 들어오는 거, 그거는 서울특별시 사업으로 지금 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 위례에서 끝나면 뭐하냐? 위례에서 연장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찾는 남한산성 그 입구 이쪽 을지대 있는 쪽, 그리고 상대원 신구대 쪽, 상대원 공단 쪽, 광주로 해서 에버랜드. 근데 에버랜드까지 했더니 이게 사업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광주까지만 하면 광주에서 여주 가는 거 기왕이 있죠 지금. 그럼 여주에서 원주 가는 거는 모든 절차가 대개 끝나가지고 공사를 이제 앞으로 하게 됩니다. 그 원주에서 강릉은 지금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되면 서울서부터 우리 중원구 거쳐서 강릉을 가는 그런 노선이 됩니다 이게. 그래서 그 위례역에서 위례중앙역에서 우리 중원구를 거쳐서 광주 갔다가 끝내는, 광주에서 에버랜드를 내면 거기는 거리가 길고 10km가 넘어요. 거리가 길고 비용이 많이 들죠 공사비. 근데 타는 사람은 적어요 시골 동네가.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거기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거나 하면 그때 하더라도 우선 광주까지만 하자. 그래야 사업성이 좋아집니다. 경제성이. 그래야 되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2021년도 내년에 그 4차 철도망 구축 계획이 나오게 돼요. 거기에 이게 선정이 돼야 돼요. 이 연장선이.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진행이 됩니다. 이게. 근데 현재까지 어떤 상태냐? 2016년도, 그러니까 5년에 한 번씩 철도망 구축 계획을 국가에서 발표를 해요. 근데 2016년도에서 5년 후면 내년이죠. 2021년. 근데 2016년도에 그 연장선이 에버랜드까지 하려고 하니까 이게 탈락될 거를 추가 검토 사업이라고 해서 한 달이 걸쳐놨어요. 이렇게. 결정된 건 아니에요. 탈락되면 아예 그 다음에 또 못해요. 그래서 걸쳐놓은 상태로 제가 이제 국토부장관한테 탈락만은 시켜주지 말아라. 걸쳐만 도차해서 걸쳐놨습니다. 그게 이제 노선을 줄여서 광주까지만 하면 이게 2020년 내년에 4차 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이 선정이 되면 이게 이제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단계에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래서 그게 지금 현재 의정부에서 보시면 그 타당성 조사가 착수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진행 중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시간 관계상 짧게. 네. 그러면 8호선 있죠, 여러분들. 잠실에서 이 모란역까지, 모란이 종점이에요. 근데 모란에서 판교까지 역을 한 4개 정도 만들고 연장을 지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시에서 그 연장선에 대한 그 타당성 조사를 또 지금 이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강선이라고 있습니다. 수서에서 모란 광주 가는 거. 그거는 시속이 150km예요. 일본 지하철은 30-40km입니다. 근데 그건 시속 150km 아주 준고속철이에요. 그러니까 역을 많이 만들 수가 없어요. 수서역에서 모란 광주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도천동에 여수동 사시는 분들이 우리도 역을 좀 어떻게 해달라. 그래서 제가 국토부 김현미 장관을 지난 여름에 만나가지고 우리 의원실로 오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서 검토를 해보겠다는 얘기 들었는데 결과는 확정된 게 아니고, 근데 도천동에 지나가는 노선이에요. 거기가 모란에서 광주 가는 건데 그거 파면 되잖아요. 그렇죠? 역을 만들면. 그래서 그거를 추진하고자 하는 게 이제 또, 근데 그거는 그 수도 광주선 전체 역사가 아니라 전체에 대해서 조달청에서 지금 타당성 및 기본계획 그것을 용역 공고를 냈어요. 그거는. 그래서 이제 공고를 낸 상태고, 그 세 가지 노선 위례신사선 연장 수광선에는 그 되기로 됐는데 역사가 이제 도천동에 생기는 게냐 아니냐 이제 그게 문제고요. 그리고 8호선 연장하는 거예요. 세 가지가 우리 중원구의 지하철의 수건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안길수님 어디 계세요? 안길수님? 네, 충분히 답변이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거 지금 보면은 굉장히 의견이 성경 아파트 재건축은 언제 되나요? 금광 이동도 재개발 부탁드려요. 네, 은행이 성경 아파트 재건축은요, 그 주민들께서 이제 조합을 결성하시고 이제 시하고 이렇게 협의하면서 추진하시면 하나는 주민 뜻이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많이 돼서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동안 여러 법안을 대표 발의하셨는데 가장 기억 남는 법안이 무엇인가요? 네, 기억 남는 법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존엄사법이라고 한동안 얘기가 많이 됐던 게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2008년인가 9년도에 그 대표 발의했는데 뭐냐면 사람이 이제 말기 암환자, 소생 가능성이 없는 경우, 그럴 때 이제 중환자실에 가서 인공호흡기 씌우잖아요. 숨을 억지로 쉬게 하죠. 이렇게. 그 인공호흡기 뛰면 돌아가실 수 있는. 그런데 병원에 이렇게 들어가면은 인공호흡기 한번 이렇게 덮으면 이걸 보호자들이 떼달라고 그래도 그걸 안 떼어줘요. 병원에서 잘. 왜냐하면 이거를 뗐다가 서울 보라매 병원에 그게 99년인가 98년에 서울 보라매 병원에서 뇌경색인가 뇌졸중으로 의식을 잃고 입원하신 분에 대해서 이걸 씌웠다가 자녀 한 사람이 아들인가 딸인가가 이걸 떼달라고 그랬어요. 그 신경외과 의사가 이걸 떼줬어요. 그 집으로 모시겠다고 집으로 앰뷸런스 태워서 보냈어요. 근데 집에 들어와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다른 자식이 하나 더 나타나서 왜 병원에서 치료 안 해주고 이걸 왜 떼었냐 이러고 이제 소송을 걸었어요. 근데 그 의사가 살인죄, 나중에는 좀 감형이 되어 살인방조죄로 감옥 구속이 됐어요. 의사가. 그게 전국적으로 의사들한테 큰 문제가 돼가지고 의사들이 이걸 한번 인공호흡기 씌우면 가족들이 떼달래도 나이 연세가 90이 넘어도 한번 하면은 안 떼어줘요. 진짜 제 불의한 환자분이 심장 멈추고 다 끝나야 떼주지 이걸 안 떼어줘요. 이게 굉장히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제일 최초로 대표 발의했습니다. 제가 존엄사법 해가지고 재정법이에요. 글자 몇 개 바꾼 게 아니라 목적서부터 1조서부터 다 만드는 법인데 그걸 대표 발의해서 그래서 그게 천주교에서 제일 반대가 심했어요. 혹시 그거를 경제적인 돈이 없어가지고 가족이 떼달라고 또 돈 비용 중환자실에 돈 드니까 그걸 또 나쁘게 이렇게 될까봐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데 악용될까봐 천주교에서 생명윤리위원회가 반대가 심했어요. 그래서 안 됐다가 그래서 복지부에서 종교계와 또 의료계 또 일반 사회 또 이제 단체들에서 이 협의체를 만들었어요. 사회적 협의체. 이걸 한번 해결해 보자.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났어요. 2012년도에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법이 통과 안 됐다가 2015년도 보궐선거 또 들어가서 존엄사법을 또 내놨어요. 내놨더니 이미 그때는 다른 의원이 제목을 비슷하게 베껴가지고 다른 의원이 또 내놨더라고요. 그래서 병합심의를 해가지고 2016년 아까 도정법 그 재개발 지역에 시유지 무상으로 주는 거고 같은 날 동시에 2016년 1월 8일 날 제 날짜가 너무 기억이 나는데 너무 중요한 법 제가 대표 발의한 두 개가 동시에 본회의장에서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그 졸업사법 그 지금은 이제 가족들이
동의를 하면 100% 가족들이 다 동의하고 그 고위 이제 말기 환자의 의사가 평소에 나는 저렇게 인공호흡기를 씌우지 말아라 사전 의료 의향서라고 써요. 나는 아주 소생 가능성이 100% 의사들의 진단에 의해서 없을 때는 더 이상 나한테 억지로 살리는 거를 하지 말아라. 예, 이런 거를 하나 쓰면 그걸 이제 안 하고 편안하게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혹시도 여러분들께서도 우리가 모두 언젠가는 이제 죽을 거 아니에요, 모두. 그럼 이제 그때 힘들게 안 돌아가시려면 우리가 이제 그거 하나 이렇게 어디서 쓰냐면요. 건강보험 지사 있죠. 북부지사가 지금 우체국에 그 몇 층에 건강보험 북부지사 있어요. 거기 가셔도 되고 또 분당 쪽은 분당지사 가도 되고 보건소에서는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 있는데 중앙보건소에서는 안 해요.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시간이 걸린대. 그래서 그걸 어디든 가셔서 하나 쓰시면 돌아가실 때 편하게 돌아가세요. 근데 이걸 살릴 수 있는데 인공호흡기를 끼거나 이게 아닙니다. 그렇죠.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100%. 네, 그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법안인 것 같아요. 네, 저하고 집사람도 얼마 전에 신청을 했거든요. 네, 불필요한 연명 치료를 하지 않을 권리, 네, 그것은 법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다. 정말 훌륭한 일을 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쓰려고 하시고 아이고, 지금 시간이 이제 다 됐어요, 의원님. 근데 요 질문 하나는 좀 마지막으로 진짜 의정 보고서 번호가 진짜인가요? 진짜요? 네, 여러분 의정보고서 제가 최근에 2개를 냈어요, 그렇죠? 좀 이렇게 타블로이드 신문처럼 큰 거 하고 주머니에 들어갈 수 있게 조그맣게 만든 거 네. 2가지인데 큰 거에 제일 뒷면에 보시면 제가 편지 쓴 게 있는데 거기 있는 전화번호 제 직통입니다. 010 와. 2218의 이사들들 하나 이겁니다. 그냥 늘 쓰는. 그리고 그 작은 데는 제가 번호를 깜빡 잊고 제작할 때 못 넣었어요. 네. 저는 제 핸드폰 번호를 이렇게 안 알리진 않아요. 다 알려드립니다. 야. 근데 실제로 전화가 주민들한테 26만이 사는 우리 중원구인데 전화를 많이 쓸데없는 전화는 아니고 골치 아픈 전화 많이 올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국회의원들한테 여러분들 당신 의정보고서하고 네네. 선거 때 명함 돌릴 때 자기 핸드폰으로 직통 그냥 그대로 적어라. 난 그렇게 한다. 그럼 전화 많이 오고 그러지 않아요? 글쎄요. 전화 절대 꼭 필요한 전화만 온다. 진짜 애로사항이 있는 거. 네. 근데 되게 안 오는데 가끔 이제 이런 게 와요. 밤 한 10시쯤 돼가지고 누가 모르는 전화가 와요. 받으면 지금도 전화가 오네요. 뭐 하나 오고 있네요. 남병찬 우리 하대영 남병찬 회장님 저한테 전화 오셨죠. 아, 저 일부러 한번 해보자. 입력이 돼 있는 거네. 근데 네. 이제 누가 전화 와요. 이제 여기 주변이 시끄러워요. 의원님 신상진 의원님 전화번호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 신상진입니다. 그러면 저 상대원사는 아무개인데요. 저 뭐 잘 지내시죠? 건강하세요? 그리고 이제 요건 없이 술 취한 목소리예요. 그 아마 주변 사람들고 야 신상진 전화번호 진짜 만나 한번 해보자. 그리고 했는지 몰라도 별 요건 없이 그런 경우가 1년에 한 2번 있어요. 이야, 여러분들 대단하세요. 네. 그 직구준 전화나 아니면 불행한 전화는 없다 거의. 네. 전혀 없어요.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뭐 장관 이런 사람들 있죠. 명함에 무슨 핸드폰 번호 없이 이렇게 높은 사람들 소위 보관대장들 뭐 이렇게 유선 전화만 있는 거. 그거 좀 바꾸서 그 사람과 헤어지면 바로 찢어서 휴대폰에 버려요. 아하, 일리가 있네요. 이런 소통 안 되는 이런 전화번호 이 세상에 지금 시대에 네. 버려버려요. 이야. 핸드폰 모르지.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시간이 뭐 금방 지나갔네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의원님이 중원 국민 여러분께 이제 감사 인사 드릴 시간을 마무리로 하려고 홍 박사님 하는데요. 좀 죄송한데요. 네네, 하세요. 은행일동 재개발은 언제 되나요? 여쭤보세요. 은행일동 재개발 허지은님. 네, 이게 아직 성남에 그 단계가 있어요. 1단계, 2단계가 있는데 은행일동은 너무 그 사업성이 너무 안 나와서 그런지 시에서 제가 하는 일이 아니라 시에서 정하는 건데 2030 우리 도시계획안이 있어요. 시에서 거기에 이제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5년에 한 번씩은 고치는데 2005년쯤 되나요? 그때 혹시 주민들이 으쌰으쌰하고 우리 해자고 한다면 반영이 될 수도 있겠죠. 지금 상대원 132동도 하시자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신데 거기도 2단계로 돼가지고 거기도 빨리 하자는 또 하지 말자는 또 어르신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런 어떤 주민의 뜻이 제일 우선입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이제는 정말 마무리 말씀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우리 참석한 분들께 마지막 마무리 감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더 끝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더 할까요? 이제 더, 예, 여기 이제 다 말씀은 다 드렸는데요. 네. 여기 또 보수 대통합을 위한 의원님의 의원님의 생각은 윤정숙님께서 써붙였는데 이건 즉석에서 그냥 보수 대통합은요 지금 제 의정 보고 뭐 관련이 있지만 저는 제 의정 활동하면서 당내에서 어떤 생각이냐면요 우리 보수가 대통합을 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자유민주주의 세력, 헌법의 가치를 존중하는 우리 모든 대한민국 세력들은 우리가 좀 통합을 해야 된다. 우리가 대통령 탄핵 이후에 개파가 갈라졌죠. 또 누구 국회의원 또 나가서 뭐 어느 당으로 어디 모르고 하고 막 이렇게 찢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의 그런 일방적인 독주 이거를 우리가 막아내려면 이제 총선에서 우리 보수 세력이 잘 되려면 그걸 저희가 통합을 해서 이겨야 된다 이런 생각에 있습니다. 누구누구가 저 인간들 탈당했지 저 인간들 탄핵에 앞장섰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는 우리가 나중에 좀 따지자. 일단은 이겨놓고 볼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생각이 다르신 분들도 계시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쭤보니까 감사합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감사 인사를 해야 한다고 지금 강력하게 제가 왔습니다. 브레이크를 했습니다. 예. 우리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신 우리 중원국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제가 이렇게 일 조금 하고서 그렇게 자랑 정치인들이 제도 옛날에 싫어했는데 안 한 것도 할 것 같다고 자랑질을 많이 하잖아요 정치인들이. 그래서 저도 정치하기 전에 정치인들을 별로 안 좋아했었는데 저는 이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개인적인 사생활 없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좀 많이 부족할 겁니다. 왜냐? 중원구에 정말 피부로 느끼면서 바꿔줘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아직도요. 시장님 그렇게 열심히 했으면 뭐가 좀 우리 집 앞에만 도로도 촥촥 나오고 뭔가 막 다 좋아져야지 뭐 아직도 멀었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아직도 할 일이 너무너무 태산이고 제 힘 혼자서 이걸 다 한꺼번에 와장창 다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대통령이라면 전 대통령의 파워 가지고 내 제2의 고향 중원구에 구치소도 마찬가지로 구시가지 이 역사와 아픔이 있는 이 동네 정말 재개발이 됐든 도로든 주차장이든 그냥 쫙쫙 그냥 막 해결하고 싶어요 사실. 대통령 되고 싶어요 사실. 그걸 위해서. 그 정도로 우리 해결해야 될 숙제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 제가 한 일은 정말 택도 없죠. 여태까지 택도 없고 그렇지만 나름대로 제 여건에서 최선 다해서 여러 가지 하느라고 애써왔던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소개에서 빠졌다고 저한테 명단이 왔는데요. 임동건 전 경기도의원님 계신가요? 계시면 일어나 보시죠. 가셨나 보네. 아까 소개가 안 됐다는데 성남시 약사회 한동원 회장님 오셨나요? 네, 여기 아마 가셨나 보네. 길어서. 성남시민포럼 김종건 상임대표님. 예, 저기 계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성남시방의 소리 이은희 총재님. 아까 모자 쓰고 오셨는데 이은희 총재. 네. 수원대학교 박정현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박정희 선생님 눈 동생. 예, 또 혹시 소개가 다 사실은 시간만 많으면요 오늘 저녁 때까지 한 분 한 분을 제가 다 소개시켜드렸으면 좋겠는데 아까 우리 법인 택시 노조 연합회 곽정렬 회장님 의장님 소개됐나요? 예, 소개되셨죠. 또 우리 세화택시 노조 위원장님 우리 전 위원장님 이상근 위원장님 또 다 내빈이시고 다 소중하시고 다 우리 중원구의 주인이시고 성남의 주인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큰 절로 인사드리고 아이고. 제가 또 결심을 담은 아주 새해 큰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끝까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아유, 신부님 직접 티저 좋아하시네요.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많이 쓰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시우님 이제 퇴장하시고 이제 이 가시는 길 조심해서 돌아가시고요. 여러분 새해 또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뒤 화면에는 이 성남 중원구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의 명단을 쭉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서예를. 네, 감사합니다. 네. 명함. 제가 명함이 다 떨어졌는데, 네? 알죠. 예. 진짜 그러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